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유종호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실적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볼 종목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그렇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AI의 발달로 메모리, 특히 HBM3 익스텐디드 같은 이런 차세대 메모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도 이런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첨단 파운드리 로직 웨이퍼의 강한 수요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에 이런 수혜를 입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D램, 고급 패키징, 아이캡스, 사물 인터넷, 통신, 자동차, 전력 및 센서, 이런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성장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트렌드가 잘 맞고 성장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아쉽게도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약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의 영향권에도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 비중 축소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는 5.5%, 주당 순이익은 11.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6%포인트 증가한 28.7%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억 달러 정도의 주주 환원을 시행을 했고, 세계 사업 부문 모두에서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좀 좋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중의 72.6%에 달하는 반도체 시스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는 5.3% 증가한 49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D램 장비 매출이 약 50% 정도 증가했는데, 우려가 많았던 중국보다는 중국 외 시장에서 수요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올해 핵심 성장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HBM 관련 패키징, 두 번째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GAA 트랜지스터 기술, 세 번째는 이빔 계측 장비가 핵심 사업으로 체크되었습니다. AI 수요 증가로 어플라이드의 HBM 매출도 2024년에 전년 대비는 6배 정도 증가한 6억 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는 특히 미세 공정, GAA 공정의 영향으로 2024년에는 2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새로 출시한 계측 장비 이빔의 매출 성장률도 빠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미세 공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플라이드는 이 GAA 공정, 이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에 따르면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 3나노죠. 이미 본격적인 양상 단계에 돌입을 했다. 그리고 대량 생산화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핀패드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로 반도체 구조가 전환되면서 어플라이드의 트랜지스터 모듈 시장은 월간 10만 개 웨이퍼당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70억 달러 수준으로 10억 달러 정도가 더 우리가 돈을 벌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장을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비롯한 첨단 공정 기술력을 선점을 했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향후 트랜지스터 관련 캐펙스의 5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리스크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드는 미국 S&P 500 기업 중에서는 전년 기준으로 중국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 10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퀄컴인데요. 자, 중국 견제에 들어간 미국의 눈에 전체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어플라이드는 약간의 성가신 존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5월 27일에 어플라이드에 대해서 대중수출 통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어요. 지난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인데, 2024년 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의 소환도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는 이에 대해서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굉장히 이건 또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어플라이드가 매사추세츠에서 생산한 수억 달러의 반도체 장비를 한국의 자회사로 옮긴 뒤 중국의 SMIC로 운송했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SMIC가 중국의 군대와 군사와 이런 관련이 있는 기업
기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난 2020년에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로 고강도 규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즉 상무부 허가 없이는 수출 금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죠. 자,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어플라이드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가가 이제 약간 어플라이드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어플라이드 12개월 선행 ROE는 최근 감소했는데 PBR은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이익보다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지금의 트렌드의 핵심이고 HBM이 수요가 있으니까 오히려 선반영된 거 아니야, 뭐 프리미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이제는 저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컨센 기반으로 어플라이드의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현재 11%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산업 평균 성장률이 20%인 걸 감안을 하면 반도체 산업보다는 이익 성장이 조금 낮은 수준이죠. 이를 반영한 PEG 배수는 2.0배로 반도체 평균 1.3배보다 비싸고, 가장 높은 KLA 커퍼레이션 2.6배보다는 아주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싸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이시라면 일부 수익 부분을 덜어내서 변동성을 조금 더 낮추고 운용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는 196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회사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결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솔루션도 내놓으면서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비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마스터카드 서비스를 한 번쯤은 아마 이용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게 느껴질 텐데, 오늘은 마스터카드의 사업 모델뿐 아니라 사업 비전, 그리고 주식 투자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서비스를 크게 나눠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신용카드나 이제 직불카드 서비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모바일 결제가 있어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는 사기 방지나 이제 보안 솔루션 서비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결제 서비스를 먼저 보면은, 동종 기업인 비자와 마찬가지로 지급 결제 네트워크만을 보유하고 카드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국내 카드사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는 달리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카드 발급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를 중개하고 대금 정산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죠. 마스터카드 사업이 본질적으로 금융업보다 IT에 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스터카드의 결제 서비스 매출 증가는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 성장, 그리고 파트너사 확장,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매출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기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마스터카드는 높은 결제 거래량과 서비스 확대 등에 힘입어가지고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소비 위축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에도 디지털 현금 거래나 또한 그리고 시장 확대,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유럽 시장 확대에 따른 일단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AI 기반 신사업 확장에 따른 견고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므로 저희는 장기적 관점으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순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각 1.6% 그리고 2.3%씩 상회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결제 서비스 확대와 그리고 유럽 시장의 디지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국가 간 결제는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만을 예로 보면은 공항 이용객도 높게 나타났죠. 결과적으로 총 결제 금액은 일단 미국과 미국 외 지역 모두 결제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송금 거래나 국제 거래액 모두 증가하면서 결제만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AI를 도입한 가치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비용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연간 가이던스로 연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초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국 같은 새로운 시장 확대와 그리고 AI를 도입한 AI 기반 서비스 보급 등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 확장은 마스터카드의 매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파이저브랑 협력해가지고 미국 내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웰스파고는 최근 마스터카드를 도입하기로 언급했습니다. 시장 진출을 보면은 해외에서는 중동이랑 아프리카 이런 침투율이
원래 좀 낮았는데 이런 지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밖에 중동의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과 사우디, 오만, 이집트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대형 통신사 등과 협력해가지고 전자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스터카드는 부가 서비스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사기 방지 솔루션, 그리고 결제 토큰화가 있는데요. 결국은 결제를 더욱 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지급 결제망의 보안 성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십억 건의 금융 거래를 평가해가지고 금융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맥락에 맞지 않는 거래의 대금 정산을 보류하고 피싱이나 문서 위조, 딥페이크 수법들을 이용한 사기를 적발하죠. 일단 마스터카드에 따르면은 새로운 모델은 일단 기존 시스템 대비 약 20%가량 높은 사기 탐지율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는 결제 정보를 토큰화해가지고 일단 진행하는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높은 보안이 장점입니다. 일단 토큰화 결제 거래만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0%가량 증가했죠. 이 밖에 이제 생체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하면서 다양한 안전하고 빠른 결제망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분석을 좀 해보면은 마스터카드의 11개월 선 EPS는 15.6달러로 상승세에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 또한 주주 환원에 힘입어가지고 140%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21%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밖에 마스터카드 이자 보상 배율은 25.5배,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33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단 재무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요. 마스터카드의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비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단 결제 성장이 해외에서 나타나는 만큼 해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스터카드의 성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주주환원으로 자사주 매입 26억 달러와 그리고 배당금 6.2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가하는 결제망과 그리고 AI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가지고 매출 성장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기 관점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두 종목을 한번 알아봤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 좋고 AI 트렌드 잘 탔지만 주가는 좀 비싸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을 덜어내서 먹은 부분을 조금 덜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조금 높여라. 두 번째는 마스터카드의 성장은 AI 도입이나 이런 걸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주식 플렉스 오늘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더 좋은 종목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